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언론 굉장히 시끄러운데 다 쓸데없는 논란이고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며칠 전에 동아일보의 그 탈북 기자 주성하라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흉악범은 보내길 잘했다라는 발언을 해서 탈북민 사회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환과 강제 북송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2014년에 있었던 송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 주민인데 이제 표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정에 의해 가지고 납포되었다가 본인이 나는 여기서 안 살겠다, 북으로 돌려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제 돌려 보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죠. 하나 들고 옆에 누가 감시하거나 붙잡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 발로 걸어서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이 최근에 공개된 사진이죠. 경찰 특공대 8명을 동원해 가지고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사진이 공개되면은 북한은 반인권 국가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로 우리가 북송을 시켜버리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반인권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2019년에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을 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논리가 그들의 자백에 의해 가지고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 게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16명을 살해했다라는 증거가 어딨냐 하니까 그들의 자백 그리고 기타 정보, 여기서 이 기타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기타 정보가 지금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기타 정보라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북쪽의 통신을 감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16명을 죽였다 그런 내용이 나왔겠죠.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북한 정보에 의존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증인과 물증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들이 설사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자백을 번복할 경우에 이건 무죄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데 재판정에 가서 그걸 자백을 부인해 버리면은 이 사람들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럼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자백 말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감청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그걸 증거로 제시할 경우는 우리가 탈북민의 생사 여탈권을 북한한테 맡기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확증이 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제 그 문제가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송했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여러 명을 죽인 흉악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형 집행을 안 해서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사형이 폐지된 국가다 라는 어떤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형 집행을 안 하느냐, 이건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흉악범이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했다 그러면 먼저 흉악범의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은 흉악범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북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강제 북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서 범죄를 저질렀을 적에 우리가 그 범죄에 대한 물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탈북자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북한한테 넘겨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강제 북송이란 용어가 이제 맞죠. 그건 이제 사진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비밀리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뭐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비밀리 진행하려고 그랬겠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은 공포와 패닉 상황이었습니다. 야,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저렇게 북으로 보내면은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만에 하나 나중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이 돼서 북한 쪽에서 어떤 탈북민을 지정해서 제가 저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이다. 그 범죄인을 우리한테 넘겨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 공포와 패닉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강제 북송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하면서 좀 숨통이 트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제 북송이 왜 문제가 있나 하면은 이 탈북민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성과 특수성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은 직접 귀순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으로 있다가 DMZ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직접 왔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주면 되는데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주로 이제 태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난민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보편성이죠. 인도적, 인권적 차원의 보편성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잡히면은 중국은 무조건 북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인권 국가라는 그 평가를 중국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을 태국 정부에서 수용하고 있던 북한 주민을 난민이죠. 난민을 추방하는데 너 어디로 가고 싶어 했을 적에 북한 주민이면은 대한민국이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랍권에서 온 난민하고는 대우가 틀려집니다. 이때는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이 적용이 되죠. 예, 그래서 국적 회복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여기서 남겠다, 남한에 남겠다 하는 사람을 강제 북송시킨 거는 그거는 중국 당국이 탈북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키는 거나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흉악범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여기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고 자기가 여기에 계속 있겠다고 하면은 그건 북한에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우리나라는 저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정말 인권의식이 형편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준 겁니다. 그러면은 BTS가 아무리 K-팝하고 설쳐도 그 이미지 확 까먹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지 저런 불쌍한 사람들은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흉악범을 북한에 보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보낸 그 당시 정부 관계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뭐가 있냐라고 해서 분노를 이제 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주성하 기자는 김일성대 어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하고 2002년에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살은 지 20년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40대 후반 정도 되죠. 그리고 19년째 동아일보 북한 전문 기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1회 삼성 언론상 전문 기자상을 수상했죠.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나 또는 무죄 추정의 원칙,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에 대한 어떤 무지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김일성대 어문학부
국문학부, 외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했다. 그때 자기가 졸업장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졸업장은 중국에 가면 몇백 엔이면 금방 만듭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보 당국에서, 국정원이죠, 주성하 탈북자를 조사하면서 아무리 졸업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진짜 졸업생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걸 확인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 본인은 그런 절차를 겪어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김일성대에 나왔다라는 걸 큰 브랜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폼 잡고 있으면서 탈북 어민 2명은 뭐 물증도 없는데 흉악범으로 몰아서 강제 북송을 시키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일부 탈북민들이 완전히 기득권 세력화 돼가지고 거기에 영합하려는 모습을 보면 참 슬픕니다. 이건 참 무책임한 겁니다. 그 무책임이 뭐냐?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인권의 기본 개념도 없는 거예요. 본인은 북한 주민이었다고 우리나라 당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잘 정착해서 살면서, 다른 탈북민은 뭐 그런 걸 엄밀히 따지지 않고 뭐 흉악범이다 해가지고 보내도 된다, 그런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탈북민 사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공포에 빠뜨리고 남한 사회도 분열시키는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 사람이 김일성 대학 나왔다고 우리가 뭐 그게 대단해서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성하 기자의 그 강제북송 찬성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흉악범인지 북한에서 흉악범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범죄인도 협정이 체결됐을 경우에 북한 당국이 자기가 보기에 좀 꼴보기 싫은 탈북민, 여기서 잘 살고 있는 탈북민을 지정해가지고 제가 실은 북한에서 16명 죽이고 도망간 놈이다, 돌려달라. 그럼 우린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둔하는 그 주성하 기자를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